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. 예,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. 네네네. 그런데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이제 경기가 또 좋아진 곳도 있고, 네. 경기가 또 안 좋은 데도 있고, 그런데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요 평등해지는 지역도 있는가 하면 불평등도가 심해지는 것도 있거든요. 예, 예.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. 예, 예. 네.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요 불평도를 갖다가 어떻게 측정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건데 최근에 이제 OECD에서 네네. 매우 좀 흥미로운 보고서를 하나 예. 제출했더라고요. 제목이 불평등한 기회 그 격차를 메우는 방법. 예. 이게 이제 보고서 제목인데 네. 내용을 보면 운이 그 사람의 그 인생의 좌우를 얼마나 하는가. 예. 그리고 그것을 완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. 예. 이런 건데. 두 가지네요. 예. 운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거죠. 그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. 그러니까 예. 출생 지역, 인종, 성별 또는 부모나 집안 이런 것이 예. 그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냐.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노력하거나 자기 능력이 아니라 네네. 그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뭔가 좀 주어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이게 불평등의 큰 원인이다.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한 보고서가 있더라고요. 자기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이 태어났던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한 격차들을 갖다가 줄여나갈 수 있느냐, 그 힘이 있느냐, 그런 것이 있는 사회는 어떻게 보면 불평등이 없는 사회겠네요. 그러니까 운이 좌우하는 것이 낮은 사회일수록 불평등이 없고 네. 그 높은 사회는 이제 불평등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그 좀 각 나라, 저희 나라는 빠졌더라고요. 네. 이제 OECD 나라를 대상으로 이렇게 쭉 뽑아 보니까 이제 북유럽적 우리가 조금 그 복지국가라고 하는 데는 그렇게 운이 작용하는 게 낮아요. 매우 낮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 시장 경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 데는 굉장히 불평등 지수가 약 42% 운이 네네. 좌우하는 네네. 이 정도 높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운이 무슨 성별도 있고 지역도 있고 인종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운이 뭐냐 이걸 해보니까 아마 약 80%가 부모의 자산. 이게 이제 조부모의 자산도 아닙니까? 부모의 자산과 학력 이게 이제 가장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. OECD 평균은 28% 정도 나온 것 같고요. 예, OECD 평균 28%. 그다음에 북유럽 같은 경우는 15%, 미국 같은 경우는 42% 정도 나왔다.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요. OECD 중에 대한민국도 있잖아요. 대한민국은 이번에 이제 그 조사 대상에서 빠졌는데 이제 분석을 해서 유출을 해보는 것이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 그 운이 좌우를 하냐, 부모의 자산이나 집안이 좌우를 할 것인가를 유출해 보는 것이 이제 그 2020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, 30대 소득 1분위부터 5분위 요 자산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소득 하위 20%에 비해서 소득 상위 20%의 자산이 얼마나 많냐 해보니까 약 35배가 많다. 그런데 20, 30대는 물론 본인이 그중에는 일을 해서 벌었다거나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이게 부모의 자산 이걸 이제 물려받거나 이런 것이어서 우리나라는 그 부모의 요 운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이 달라지는 그 지수가 매우 높은 곳으로 이렇게 좀 유출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그것이 이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해가지고 노동을 하거나 해가지고 번 돈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자산을 갖다가 평가로 했다는 것이 사실은 그 기회하고 운하고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부모 자산이 또는 부모의 학력이 실제로 뭐 교육을 하다 보면 교육하는 정도,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 대학이나 대학원이라든지 갔을 때 또는 이제 얼마만큼 사교육을 갖다가 받는가 하는 거 볼 때도 대한민국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러면 부모 자산과 부모님들의 학력 이런 정도 차이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? 그것이 이제 저희 나라는 통계치는 없는 거고 아까 이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운 중에서도 그게 한 80%를 차지한다. 이렇게 대부분 차지한다. 그렇죠. 대부분 차지한다는 거죠.
과거에는 이제 그 개천에서 용이 난다 이런 네. 말이 있듯이 이제 가난한 집에서도 서울대 수석 합격을 해가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시절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학력이 좋은 부모가 좋은 직장을 갖게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걸로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드물게도 없잖아요. 네. 거기에다가 이제 요즘에는 그 이야기가 많이 하더라고요. 법학 전문대학원 생기다 보니까 법학 전문대학원에 이제 들어간 학생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옛날에 비해서 불평등도가 엄청 높아졌다. 네.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의대라든지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, 그 다음에 특목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소득 격차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보고서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이런 그 우운이 불평등에 이렇게 미치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완화할 거냐 이제 그걸 또 보고 조사 연구를 해서 내놓은 것은 바로 소득세, 증여세 이것을 강화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도 좋고 행정적이나 이런 행정의 그 소비 뭐 이런 것도 아주 적은 효율성이 매우 높은 정책이더라 이렇게 좀 내놨더라고. 이제 보고서 양은 많은데 어쨌든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. 근데 소득 상속 증여가 이제 크고 그런데 이제 또 거기에서 서구에서는 이제 불평등도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부자세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조금 해야 된다. 왜 그러냐면 금융자산이라든지 뭐 아니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자산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제를 개편해서 그것이 다른 소득에 비해서 실질적인 뭐 징세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이제 간혹 가다가 단순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속세가 매우 높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께 실제로 단순 비교하면 높은 수준의 나라이긴 한 거죠.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럽이나 이런 데는 상속세는 우리나라보다 낮을지 모르지만 평소에 소득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높아서 그걸 종합적으로 봐야지 단순히 상속세만 놓고 볼 문제는 아니죠. 그러니까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소득에 대비 사실은 세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는 것이 한 50% 정도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. 일단은 세계의 불평등 지수, 그 다음에 우운에 대한 새로운 어떤 개념 이것 통해 가지고 불평등이 조금은 완화되고 없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